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을 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검찰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어제는요, 한전산하 발전자회사 4곳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불거졌던 문제였죠. 그 당시의 야당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하여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임기가 남아있던 2017년 9월 달 상황입니다. 발전사 사장 한 분의 정언에 따르면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지금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그 블랙리스트대로 사표를 제출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의 고발장이 제출된 지 3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와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의 이 B 국장이 발전사 사장 4명을 불러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9월 산업부 관계자와 만남 이후로 4명의 발전사 사장들은 임기를 많게는 2년이나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을 했다. 이른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사실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죠. 거의 그렇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3년이나 된 걸 지금 이제 대통령 바뀌니까 선거 이제 끝나니까 와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저번에 한번 김성환 평론가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임기 말에 공공기관 인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남은 임기와 네. 현 정부가 해야 될 정책 겹치죠. 추진 과정 겹치면서 네.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네. 이걸 확실하게 범죄라고 확인해 준 게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네. 그 전까지 관례상 있었던 게 이제는 범죄라는 게 확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게 올해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확인이 되는 그 요번에 1월이 지나고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모아놓고. 근데 문제는 저 1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 선거가 2달 남았을 때거든요. 네. 그때 이거 수사하면 더 큰 문제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거가 지나고 나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수사를 이제 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강압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진의 사표를 낸 것인지 강제적으로 내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이 확인되면 이건 기존의 이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리 판단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정부가 바뀌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범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했던 원전 과장에게 좀 심한 말이었죠. 너 죽을래? 뭐라는 말까지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그런 이 증언이 있었죠. 자, 결국에는 아까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과거의 정권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이번 사건 뭐 부처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내용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성격은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은 끝났다. 네.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후임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사법적 정리가 이미 끝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은 블랙리스트라는 얘기 나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였던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때 똑같이 블랙리스트였는데 네. 왜 그때는 사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금은 지금만 그래도 처벌받느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 1년 남았는데 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이 대놓고 그만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직위에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아마 국정과제를 위해서 좀 교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관장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 그런 기관장들 이제 시스템으로 임기 그냥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부터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일이었다. 네. 정치에 사법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 같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개헌하면 대통령 임기 축소하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스템에 맡기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감수하는 거예요. 네. 감수하고 다음번에는 제도를 고치자. 그래서 대통령 임기랑 똑같이 맞추자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뭐 더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건은요. 고발 3년이나 지난 후에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된 걸 두고 또 검찰이 또는 수사 지휘 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